자, 이번 6장에서는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이라는 거는 뭐 쉽게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현실에서 만약에 로또 1등이 당첨된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이며, 만약에 2등이 당첨된다면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떤 이런 가정을 좀 많이 하죠. 그런 가정처럼 어떤 주어진 조건식의 값이 true인 경우에 프로그램은 무엇을 하고, true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false인 경우죠. false인 경우에는 무엇을 하게 만드는 거를 조건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에서 이 조건문은 문법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일단 책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자, 요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자, 조건문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if로 시작을 하고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장의 끝은 이렇게 콜론으로 끝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조건식이 true인 경우에 수행될 코드를 요 밑에다가 작성을 하면 되는데, 자, 이건 뭐 한 줄일 수도 있고 두 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건식이 성립됐을 때 수행돼야 될 코드, 보통 이걸 코드 블록이라고 하는데, 이 코드 블록은 여기 보시면 제가 인덴트라고 지금 써놨는데 들여쓰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이 if문에 속해 있는 코드 블록이라는 거를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조건식이 true인 경우에는 여기 있는 어떤 코드 내용이 수행이 되면, 조건식이 true가 아닌 경우, 만약에 false인 경우에는 이 else문을 써서 else문 밑에 있는 코드 블록을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else문도 뒤에 이렇게 콜론으로 닫아줘야 되고, 이 else문에 속한 코드 내용들은 똑같이 들여쓰기를 해서 이 줄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만약에 조건문에 이렇게 조건식이 true인 경우에 수행할 내용은 있는데, 조건식이 true가 아닌 경우에는 뭐 딱히 수행할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 else문은 생략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if문은 생략이 불가능하겠죠. else문은 생략할 수도 있다. 일단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들여쓰기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 들여쓰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 코드를 작성하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그럼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와서 저희가 폴더를 하나 만들고, 자, 06이죠. 06을 만들고 한번 코드를 간단하게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파일을 하고 01-if.py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 강좌에서 작성하는 이 코드는 막 건너뛸 수도 있고, 뭐 때로는 제가 조금 이 동영상 녹화를 하면서 파일이 이 다른 폴더에다 지금 만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실제 책에서 나오는 모든 소스 코드는 GitHub이나 그리고 영진출판사 자료실에 따로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그거를 다운 받으셔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if문을 여기서 작성을 만약에 해본다고 하면 책에 있는 예제를 그대로 똑같이 입력을 해보면, 자, money라는 변수에 1000이라는 값이 있고, 만약에 if money가 존재하면 그러면 프린트 밥을 먹는다, 그리고 else면 프린트 굶는다. 이런 식으로 책에는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실행해보면 당연히 밥을 먹는다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money라는 값에는 1000이라는 값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money는 유효한 값이기 때문에 true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에 money에 0이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0이 있었으면 다시 실행해보면 굶는다가 나오겠죠. 그래서 0이 아닌 유의미한 값이 있으면, 자, 유의미한 값은 마이너스,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 10을 해도 얘도 유의미한 값이 됩니다. 밥을 먹는다가 나오죠. 예, 0이 아닌 모든 어떤 다른 값은 유의미한 값이 돼서 true가 되고, 0인 경우만 false가 됩니다. 정수형 값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인덴트, 자,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들여쓰기를 제가 지금 입력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탭을 눌러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탭은 저희가 전에 이스케이프 문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자, 기본적으로 탭 문자는 이겁니다. 이거 역슬러시 t, 이 이스케이프 문자 이게 탭이지, 공백은 말 그대로 그냥 공백이죠. 이렇게 한 칸이 비어 있는 공백 문자고, 그래서 실제 문서가 저장될 때 탭으로 인식을 하는 문자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뭐 프린트가 앞에 써 있겠죠. 프린트, 이렇게 저희가 밥을 먹는다 이렇게 썼으니까 요 탭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저장이 되고, 만약에 공백으로 띄웠다 그럼 공백이 4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프린트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되겠죠. 물론 이건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탭과 공백은 전혀 다른 얘기인데, 자,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탭은 여기서 저희가 어떻게 설정했냐에 따라서 입력하는 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지금 공백 4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탭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정을 한번 해주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공백 4를 클릭을 하시면, 자, 탭을 눌렀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는 설정창이 뜨는데, 자, 공백을 사용한 들여쓰기, 탭을 사용한 들여쓰기, 뭐 탭 크기 변경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근데 공백을 사용한 들여쓰기를 클릭을 하시고, 자, 그러면 탭을 눌렀을 때 공백을 사용할 거며 몇 칸의 공백을 사용할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칸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렇게 탭을 누르면 4칸의 공백이 앞에 자동으로 삽입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 탭이라는 그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스케이프 문자, 이 탭이라는 거는 이 에디터 프로그램마다 해석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에디터 프로그램은 이 탭 문자를 만나면 2칸을 띄우는 경우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4칸을 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탭 문자를 에디터 프로그램이 자기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어떤 식으로 탭 문자를 써가지고 깔끔하게 코드를 정리했는데 어떤 다른 에디터 프로그램에서 불러오기를 했더니 이 들여쓰기가 엉망진창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백을 쓰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탭을 쓰신다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탭 문자를 설정을 미리 해 놓으신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f문 그리고 if else문, 자, if else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도 오류가 안 납니다. 물론 머니가 false인 경우에 처리할 내용이 없어진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코드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이거 말고 이제 여러 개인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인 경우에는 또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if, elif, else문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일단 코드를 조금 바꿔서, 자, 이렇게 어떤 머니 값을 저희가 정하지 말고, 자, 사용자한테 직접 입력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t형으로 형 변환을 하고, 자, input 함수를 써서 만약에 돈이 얼마 있나요? 라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어떤 임의의 값을 입력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 입력된 머니 값이 만약에 2만원 이상이다. 그러면은 자, 좀 비싼 거 뭐가 있을까요? 뭐 탕수육을 먹는다 라고 화면에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2만원은 안 되고 만약에 돈이 엘리프 머니가 8,000원 이상인 경우, 자, 그러면은 짜장면은 한 그릇 먹을 수 있겠죠. 짜장면을 먹는다. 자, 이 짜장면을 보통 자장면이라고 쓰는데 이 짜장면으로 써서 불편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이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자, 돈이 얼마 있나요? 저는 15,000원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 15,000원은 이 조건에는 성립이 되지 않죠? 자, 그러면 이 조건에는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짜장면을 먹는다가 출력이 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이게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게 작성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의 문제라기보다 실제 개발자들도 가끔 실수를 하죠. 이 조건의 범위를 잘못 생각을 머릿속에서 하고서 코드를 작성할 때, 자, 이렇게 되면 논리의 모순이 생기죠. 머니가 9,000원인 경우는 여기에 성립이 되죠. 여기에 성립이 되는데, 사실 만약에 내가 25,000원을 입력했다. 그러면은 여기 성립이 됩니다. 여기. 근데 의도한 건 여기서 이 조건문에 걸리게끔 의도가 된 건데, 이건 논리에 약간 모순이 생긴 겁니다. 잘못 작성한 코드죠. 그래서 만약에 실행을 해보면, 자, 25,000원이 있다. 그러면은 탕수육을 먹는다라는 게 나오는 걸 의도했는데 짜장면이 나오죠. 예, 논리를 잘못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수를 위에다 먼저 쓰고 작은 수를 쓰는 게 맞는 코드가 되겠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이럴 수도 있다라는 어떤 실수를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코드겠죠. 자, 이런 식으로 if, elif, else문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건문은, 이 if문은 if문 안에 또 if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중첩 조건문이라고 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경우가 그렇고 또 그 경우 안에서 또 어떤 경우를 나눌 때 그럴 때 if문 안에 if문을 쓰고 그 if문 안에 또 if문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근데 뭐 여기서 책에 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기서 그거를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저희는 바로 어떤 좀 실습할 수 있는 좀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그래서 파일을 새 파일을 해서 01-4-menu.py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배운 여러 가지 자료형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책에 나온 내용인데 자, 책 내용을 잠깐 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시나리오를 지금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사용자가 먹을 수 있는 메뉴표를 딕셔너리로 음식과 디저트 두 종류의 변수로 선언을 해놓고 사용자에게 가진 돈과 배고픔 정보를 입력받는다. 그리고 배고픔 정보에 따라 배가 고픈 경우 음식 메뉴를 출력하고 배가 고프지 않은 경우 두 경우가 있는 거죠. 배가 고픈 경우와 배가 고프지 않은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따라서 배가 고픈 경우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한 내용이 출력이 되고 배가 고프지 않은 경우에는 디저트 종류에 대한 메뉴가 출력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적절한 안내 문구를 출력하고 입력받은 메뉴의 금액이 가진 돈보다 비싸면 안내 문구를 출력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물건을 구매할 수는 없으니까 입력받은 메뉴의 금액이 가진 돈보다 싸면 음식을 먹었다는 문구와 음식값을 지불한 후에 잔금을 출력합니다. 자, 이런 예제를 드는 이유 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사용자가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목적성을 갖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예제는 사실 저희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매장을 가든 대부분 다 키오스크 같은 장치로 주문을 하죠. 근데 그 전에는 다 사람이 했던 일입니다. 사람이 가서 그러면 뭐 드시겠어요? 물어보면 뭐 주세요? 그럼 얼마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그 흐름을 소프트웨어화 시키면 어떤 식으로 내가 그 프로그램을 짜야 될지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해 볼 만한 어떤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재미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어떤 이런 자꾸 시나리오를 생각해보고 내가 짜보고 하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방금 얘기한 그 조건에 대한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음식과 디저트 두 가지의 변수를 선언하라고 했죠. 자, 그것도 물론 제가 어떤 가정을 한 거지 뭐 정해진 법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푸드라는 변수에 자, 음식명은 뭐 탕수육, 자, 그리고 가격과 이 음식명을 한 쌍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는 딕셔너리 형태를 지금 차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자기 마음대로 뭐 리스트를 써도 되고 뭐 튜플을 써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요게 좀 더 저는 편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짜장면, 자, 이 짜장면 얘는 짜장면이 얼마죠? 뭐 한 7,000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뭐 볶음밥 이런 식으로 볶음밥은 8,000원 이런 식으로 일단 음식명과 가격이 한 쌍입니다. 그래서 이 푸드라는 변수에는 3개의 지금 요소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디저트라는 변수에는 아이스크림, 자, 아이스크림은 뭐 한 12,000원 할까요? 자, 그리고 아메리카노는 6,000원 이런 식으로 일단 간단하게 두 개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의 전제 조건은 사용자에게 돈의 금액 얼마 있는지를 입력받아야 되고 사용자가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를 입력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money라는 변수에 자, input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아야겠죠. 근데 뭘 입력받을지 사용자가 알아야 되니까 친절하게 써줍니다. 얼마 있나요?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는데 자, input 함수는 어쨌든 사용자가 무언가 입력하면 얘를 문자형 형태로 반환을 해줍니다. 근데 저희는 이 money라는 변수에 이제 그 값을 저장할 건데 차후에 이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2만원보다 비싼지 뭐 15,000원보다 비싼지 왜냐면 여기 탕수육이 18,000원인데 사용자가 입력한 금액이 얼마든 간에 이 18,000원과 비교를 하려면 정수 형태로 비교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input 함수에서 입력받은 값을 이런 식으로 int 형으로 형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고픔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뭐 어떤 GUI 프로그램, 보통 GUI라고 하죠. 어떤 그림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키오스크 매장을 가면 다 손가락으로 터치 하죠. 버튼을. 근데 그렇게 만들면 더 좋은데 사실 저희는 지금 이 프롬프트 상태에서 입력을 해야 되니까 이 배고픔 정보를 뭐 사용자가 직접 배고파요라고 입력을 해서 그거를 뭐 if문을 써서 처리하게 만들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좀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input, 자 여기서 어떤 버튼을 누를지 힌트를 주는 겁니다. 0번 배 안 고픔, 그리고 1번은 배고픔, 이런 식으로 어떤 가이드를 주는 거죠. 물론 사용자가 저기에다가 어떤 엄한 값을 입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거는 나중에 예외 처리를 배우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일단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줘서 입력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헝글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는데 얘도 0과 1의 값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int형 정수형으로 형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변수는 다 선언을 했고, 만약에 자 if문을 이제 여기서부터 쓰는 거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배고픔이라면, 자 배고프면은 저희는 아까 전제 조건에서 음식 메뉴를 출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 foods 변수에 있는 값을 화면에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이 탕수육, 짜장면, 볶음밥 이 내용이 화면에 출력이 될 테고, 자 그 다음에 input 사용자에게 메뉴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문구를 띄워줍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을 할 테고 그 값을 이 셀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고민을 또 해볼게. 메뉴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이 탕수육, 짜장면, 볶음밥을 나열해서 번호를 입력을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반복문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직접 사용자가 입력을 하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탕수육을 입력을 했다. 그럼 그 탕수육이라는 문자형 값이 이 셀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 사용자가 입력한 그 메뉴 값이 이 foods 변수에 존재하는지를 또 확인해야겠죠. 만약에 탕수육, 짜장면, 볶음밥을 지금 이 화면에 여기서 출력을 했는데 사용자는 무슨 팔보채를 만약에 입력을 하면 프로그램은 오류가 나겠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상상을 자꾸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foods 변수에 있으면, 자 이런 경우에 딕셔너리에 어떤 키가 있는지 없는지는 in이라는 문을 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셀이 foods에 있는지, 이 foods는 딕셔너리 형태죠. 자 이 딕셔너리 형태가 아닌 뭐 리스트, 이런 리스트나 아니면 문자형 변수도 이 in문을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조건에 만족을 한다는 얘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메뉴가 이 foods에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 밑에다가 이 코드 블록 안에 가격을 먼저 받습니다. 이 가격은 foods 자 get을 해서 키 이름을 주면 값을 구해옵니다. 이 get은. 자 근데 여기에 get은 이 셀 얘를 해야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사용자가 탕수육을 입력을 만약에 했다면 탕수육의 이 값을 가져올 테고, 그러면 프라이스에는 이 18,000이라는 숫자 값이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실제 메뉴가 얼마인지를 확인했으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죠. 머니는 머니 값보다 음식 값이 비싸면 안내 문구를 출력해야겠죠. 가진 돈보다 비싼 메뉴입니다. 이런 식으로 화면에 출력을 하고, 자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적정한 가격인 거죠.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5만원을 입력했는데 탕수육을 먹겠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라는 멘트를 날려주는데, 자 f스트링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메뉴를 맛있게 먹습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 자 거스름돈 계산해야죠. 자 거스름돈은 여기도 f스트링을 써서 사용자가 입력한 금액에서 현재 메뉴의 금액을 빼면 거스름돈이 나오겠죠. 잔돈이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이 if문은 사용자가 입력한 메뉴가 실제 저희가 저장해 놓은 메뉴에 존재를 하는 경우에 이제 이 내용이 수행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else를 쓰면, 자 이 else는 뭐죠? 사용자가 입력한 메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존재하지 않는 메뉴
메뉴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까지만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해볼까요? 자, 실행해보면 돈이 얼마 있나요? 자, 저는 5만원을 입력을 하고, 자, 일단 저희는 무조건 지금 배고픔, if 헝그리만 작성을 했죠. 그래서 배고픔, 안 배고픔은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누르면 자, 메뉴가 나왔습니다. 메뉴 이름은 저희는 볶음밥을 입력을 하면 볶음밥을 맛있게 먹었고 42,000원의 잔돈이 남았습니다 라고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은 작성을 하면 됩니다. 마저 다 작성을 해보면 자, else 이제 배가 고프지 않는 경우는 자, 똑같죠. 여기는 프린트, 이번에는 디저트의 내용을 출력을 해주고, 자, 셀 똑같이 메뉴 이름을 입력 받아야겠죠. 메뉴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메뉴 이름을 입력받고 이 메뉴가 디저트에 속하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똑같이 자, 프라이스는 디저트.get 함수를 써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 대한 키에 대한 값을 구해오고, 자,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금액보다 음식 디저트의 값이 더 비싸면 자, 프린트 가진 돈보다 비싼 메뉴입니다를 출력을 하고, 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맛있게 먹으면 되죠. 프린트 자, 여기도 f 스트링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셀을 맛있게 먹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똑같이 프린트 f 자, 머니에서 프라이스를 빼면 거스름돈이 나오겠죠. 잔돈이. 그러면 잔돈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자, 메뉴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메뉴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 됐죠? 저장하시고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돈이 얼마 있나요? 3만원 있고 배 안 고픔을 입력을 하고 아무거나 이렇게 써볼까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메뉴입니다. 다시 실행해서 3만원 배 안 고픔 아이스크림 입력하면 이렇게 동작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보시면은 그런 전제 조건만 보고는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짜는 거를 보면 또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사실 아닌데, 근데 결국에 그 차이는 내가 이제 얼만큼 익숙하냐 아니냐의 차이로 나눠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짜보고 보고 그래야 내가 이 코드를 짜고 이런 거에 익숙해지지, 그래야 뭔가 실력도 늘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책으로만 공부를 한다든가 이론적으로만 공부를 하는 거는 사실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건문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 책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자, 이번에는 자, 파일 일단 다 닫고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고 자,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2-while.py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코드를 반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문법입니다. 파이썬에서 반복문은 while문이 있고 for문이 있는데, 자, 일단 책의 내용을 잠깐 보면 자, while문은 이런 식으로 문법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보시면 while로 시작을 하고 while문도 조건식이 들어가고 끝에는 콜론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자, 인덴트 들여쓰기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 동작할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한 예를 갖고 자, 책에 나온 것처럼 1부터 100까지를 더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while문을 쓰고 자, while은 while로 시작을 하고 자, 조건식이 들어가야겠죠? 조건식은 자, num이라는 변수를 자, 0으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num이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 조건식은 true가 되죠. 그리고 num을 여기서 하나씩 증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단순히 코드는 처음에 num이 0이니까 자, 만족을 하죠. 왜냐면 100보다 작으니까. 그리고 num에다 1을 누적합니다. 더하기 는은 했죠. 그럼 누적이 되면 num이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코드는 결국에 이런 식으로 num이 1이네. 그럼 다시 조건을 확인하고 조건이 true. 그럼 또 이게 수행이 되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럼 num이 1을 계속 누적하다가 자, 100이 돼서 101이 됐다면 이 조건은 만족을 하지 않죠. 그럼 이 조건식이 만족을 하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반복문은 끝이 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동작을 하는데 사실 이런 예제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 어떤 while문을 복잡한 코드에 적용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더 복잡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1부터 100까지를 더하려면 결국에 이 값을 누적할 변수가 하나 더 있어야 되고 이 num은 계속 누적이 되는 1부터 100이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럼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하면은 1이 2가 되고 2에다 1을 더하면 3이 되고 3 더하기 1이 또 4가 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고 저희는 여기에 total이라는 변수에다가 num의 값을 누적을 하면 프로그램이 끝나고 프린트 여기서 f로 1부터 100의 합은 자 뭐뭐입니다. 토탈이죠. 자 토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 자 이 제한이죠. 이 리미트 100까지의 합이 아니라 자 저 제한을 사용자한테 리미트라고 할까요? 리미트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아봅시다. 그래서 input 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띄워준 다음에 자 얘도 정수형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죠. 코드상에. 그러면 자 이 리밋까지 이렇게 되면 리밋 그리고 1부터 100이 아니죠. 리밋까지의 합이 토탈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자 수를 입력하세요. 100을 입력하면 1부터 100까지 합은 5050입니다. 자 만약에 수를 만, 10만, 100만을 하면 자 이렇게 100만까지 합도 나오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반복문은 이런 식으로 어떤 코드를 반복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 예를 지금 들고 있고 자 while문 말고 for문도 있습니다. for문. 자 for문은 책의 내용을 또 잠깐 살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for문은 for로 시작하고 변수가 작성이 되어야 되고 in이 들어가고 반복 가능한 객체 그리고 인덴트 다음 줄에 인덴트 들여쓰기를 해주신 다음에 동작할 코드 블록을 작성하는데 조금 더 복잡하죠. while보단 이 변수는 과연 뭐고 반복 가능한 객체는 과연 무엇인가. 자 이 반복 가능한 객체는 사실 여기서 다 설명을 드려도 제 생각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다양하게 이 포문은 사용이 되고 있고 실제 그리고 그거를 다 알려면 많이 작성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뭐 반복 가능 객체 뭐 리스트나 딕트 뭐 셋, 뭐 튜플, 뭐 str, 뭐 레인지도 있고 뭐 되게 많은데 그거를 그렇게 쓴다라고 아는 것과 실제 내가 그걸 써봐서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일단 03-4.py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알파벳을 카운팅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은 사용자가 막 입력을 하고 그 입력한 문장에서 A가 몇 번 들어가는지 뭐 B가 몇 번 들어가는지 그거를 카운팅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자 일단 입력을 받아야겠죠. input 알파벳 문자열을 입력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어떤 문장을 입력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문자형 형태로 처리가 돼야 되니까 형변환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는 for t in txt 해서 자 프린트 만약에 t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 txt가 반복 가능한 객체가 되고 이 t라는 변수를 썼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 사용자가 a, b, c, d라는 문자열을 입력을 하면 이 포문은 for 만약에 저희가 t라고 썼죠. in a, b, c, d 이런 식으로 지금 포문이 작성이 됐다 그러면 이 t에는 처음에 a가 들어가고 그리고 코드 블록이 수행이 되겠죠. 자 그리고 반복을 한번 하면 그 다음에는 b가 들어가고 또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c가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엔 d가 들어가고 그 다음엔 더 이상 반복할 객체가 남아있지 않죠. a, b, c, d가 다 돌았으니까 그러면 포문은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반복 가능한 객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 이 변수는 이 반복 가능한 객체 안에 있는 요소들이 계속 앞에서부터 하나씩 들어가는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데 자 요거를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실행을 해보면 요거 닫았다가 다시 실행을 해보면
알파벳 문자열을 입력하세요. A, B, C, D, E, F, G까지를 입력하면 이렇게 A, B, C, D, E, F, G가 한 번씩 이렇게 출력이 됐죠. 그러면 이 말은 이 반복문이 이만큼 반복을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알파벳을 카운팅을 하려면 자, 이런 식으로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C가 나오고 D가 나오죠. 그러면 처음에 등장한 A가 존재했는지 확인해야겠죠. 자, 그거를 어떻게 저장을 할 거냐. 일단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얘를 빈 딕셔너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단지 이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최초에 이 t가 저 result에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자, 만약에 if result.get 함수를 써서 자, t를 구해옵니다. 그러면 자, 저희는 지금 result에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 이 get 함수, 자, get 함수는 자, dict죠. 이게 dict 형태의 get 함수는 여기에 어떤 요소를 키가 되는 거죠. 키를 요청하면 이 키가 존재하면 값을 반환해 준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value라고 할게요. value가 반환이 되는데 자, 만약에 get을 했는데 이 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디폴트 상태로는 none을 반환합니다. none.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쓸 때 문법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get만 썼는데 여기서 만약에 콤마를 찍고 0을 쓰면 none이 아니라 만약에 이 t에 대한 키가 없으면 0을 반환합니다. 근데 이 0을 생략을 하고 이렇게 t만 해주면 none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result에서 get을 했는데 이 t에 대한 키가 있는지 get을 했는데 없으면 자, 그거는 is none, 이게 없으면의 의미가 되겠죠. 자, 만약에 없으면 result에다가 자, 딕셔너리의 새로운 값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없으니까 최초 한 번 등장한 거죠. 어쨌든 이 t가 지금 한 번 등장했으니까 최초의 값은 1이 됩니다. 한 번 등장했다는 의미로 1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자,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왜냐면 get을 한 게 none이 아닌 경우니까. 그러면 1이든 모든 숫자가 들어있겠죠. 그러면 이 t 값을 result의 t에 어떤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최초 1이라는 값을 정수형으로 줬으니까 이 정수형 값을 이렇게 1로 누적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result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하면 자, 그러면 이 프린트문은 결국엔 이 포문 밖에 있죠. 밖에 있기 때문에 이 포문이 다 반복이 된 다음에 수행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는지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해서 A, B, C, C, D, D, E,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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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해서 엔터를 치면 자, 이런 식으로 자, A 한 번, B 한 번, C 두 번, D 두 번, E 두 번, F 다섯 번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작성된 거를 보면 간단한데 아까 전제 조건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라고 그러면 막막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포문은 또 이렇게 쓰고 이 포문을 하면서 또 조금 중요하게 생각할 두 가지가 하나 있는데 자, 그거는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03-po2.py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문에서 또 하나 많이 나오는 게 xin range라는 걸 많이 쓰는데 range는 자, 예를 들어 10 그리고 print x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닫았다가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자, 0, 1, 2, 3, 4, 5, 6, 7, 8, 9까지 되죠. 자, 이 레인지는 어떤 범위, 이 포문이 몇 번을 동작하게 사용자가 임의의 어떤 값으로 수행시킬 때 씁니다. 근데 이 레인지는 이렇게 10, 이렇게 하나만 값을 하나만 전달할 수도 있고 자, 여기서 시작값, 그 다음에 종료값, 그리고 증가값을 이렇게 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얘는 시작 값이 되고 얘는 종료죠. 그리고 얘는 증가가 1부터 2씩 증가하면서 10까지 동작을 해라.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뭐 많이 사용될 수도 있겠죠. 자,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1, 3, 5, 7, 9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최초 1, 그 다음에 1이 찍혔을 때고 그 다음에는 2씩 증가를 하니까 3이 되겠죠. 1에다 2를 더하면 3이 되고 3이 5가 되고 7 되고 9 되고 근데 10 이전까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할 수 있고
요 증가값을 생략을 하면 무조건 1씩 증가가 되는 거고, 시작값을 생략을 하면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할 건 이 결과에도 보이듯이 이 레인지를 10까지 하면은 9까지 출력이 됩니다. 10까지 출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고, 그런 실수를 생각보다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포문도 조건문과 마찬가지로 포문 안에 포문을 또 쓸 수 있습니다. 그 포문 안에 또 포문을 쓸 수 있고, 그렇게 포문이 몇 개 중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중 포문이라고도 하고 삼중 포문이라고도 하고, 그냥 이런 걸 다 통칭해서 다중 포문이라는 용어를 쓸 때도 있습니다. 자, 이 이중 포문 이상의 어떤 포문은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목적 대상,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무언가가 어떤 패턴의 로직을 갖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캐치하지 못하면 작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구구단이 그런 다중 포문의 이중 포문이죠. 이중 포문의 내용과 조금 비슷해서 뭐 책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구구단을 가지고 이중 포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구단은 뭐 다들 아시겠죠? 2 곱하기 1은 2고 2 곱하기 2는 4, 그런 식으로 쭉 나가죠. 그럼 이게 단수가 되는 거고 이게 수가 되죠. 자, 근데 얘가 3단이 돼도 똑같죠. 3 1은 3, 3 2는 6,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4단이 가도 똑같습니다. 결국엔 이 단수가 하나씩 증가를 하고 수도 하나씩 이렇게 아래로 증가를 합니다. 얘는 옆으로 증가를 하고, 자, 그러면 이 증가된 값과 단수와 수는 규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포문으로 작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new 파일을 하신 다음에 03-2-99.py 파일을 하나 만들고 일단 창은 좀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구단을 포문으로 작성할 때, 자, 포로 시작을 해야겠죠. 그리고 x 변수 이름은 아무렇게나 작성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in range, 자, range에서 range는 2단부터 9단까지니까 10까지 반복을 하고, 자, 그 다음 안에 포문에서는 자, y라고 하겠습니다. y in, 얘도 range인데, 자, 이 1은 2부터 이 1부터 시작했죠. 그러면 얘는 1, 그 다음에 얘도 9까지 반복을 해야 되니까 10을 써주고, 자, 마지막 여기서 프린트, 자, f 스트링으로 자, x 곱하기 y는 실제 계산이 되면 되겠죠. x 곱하기 y의 결과가 나오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2단부터 2일은 2, 2는 4 해서 쭉 해서 9단까지 99, 81까지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 줄로 다 출력이 됐죠. 만약에 이거를 아까 저희가 여기 필기를 잠깐 했던 것처럼 2, 1은 2, 3, 1은 3, 4, 1은 4, 여기는 2, 2는 4,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력을 만약에 하고 싶다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자,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커서는 한번 내려갔던 커서가 다시 올라올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먼저 출력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출력이 먼저 돼야 되고 2단부터 9단까지 2단부터 9단까지가 다 출력이 되고, 자, 그럼 여기는 곱하기다 1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2단부터 9단까지, 그 다음에 얘는 곱하기 2가 됩니다. 자, 이 규칙성을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물론 개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빨리 이런 프로그래밍을 시작하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사고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이 규칙성은 결국에 2부터 9 단수가 먼저 증가를 하죠. 먼저 증가를 하고 이 1은 2, 2는 2, 이 숫자가 나중에 증가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여기서 포문을 보시면 이 단수가 먼저 나오고 이 수가 안에 있다는 얘기는 수가 1부터 9까지 먼저 다 출력이 되고, 이 1부터 9가 출력이 된 다음에 그 다음 포문에 2단, 3단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모든 말은 참 쉽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복사를 해서, 자, 일단 컨트롤 C로 전체 복사를 하고, 현재 코드는 컨트롤 슬러시를 눌러서 다 주석 처리를 하고 요 밑에다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깥쪽이 1부터 9까지가 반복을 하고, 안쪽이 2단부터 9단까지 반복을 해야겠죠. 그래야 아까 얘기한 대로 2단, 3단, 4단이 먼저 이쪽으로 출력이 돼야 되니까 이게 먼저 출력이 돼야 됩니다. 안쪽 포문이. 그래서 2단부터 9단, 그러면 2일은 2, 3일은 2, 3일은 3, 4일은 4, 이런 식으로 이게 먼저 출력이 되게 코드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2일은 2 다음에 프린트가 끝나버리면 엔터가 쳐지죠. 프린트문은 기본적으로 줄내림을 하는 게 디폴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면 여기다가 end라는 값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게 기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end를 설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요 줄내림이 기본인데, 자, 요거를 탭으로 바꿔볼까요? 탭. 자, 탭으로 바꾸고, 그러면 포문의 동작은 2단부터 9단까지를 한 줄로 쫙 작성을 했겠죠. 왜냐면 저희가 줄내림을 하지 않게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포문이 다 끝나면 2단부터 9단까지 1은 2, 3, 1은 3, 그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줄내림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냥 프린트 함수만 호출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한번 엔터를 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줄이 좀 엉망이 됐죠. 저희가 지금 공백을 너무 많이 띄어서 얘가 자리가 지금 없어서 저렇게 출력이 된 것 같습니다. 공백을 다 지우고, 자,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잘못됐죠. 왜냐면 XY가 아니라 저희가 이걸 반대로 썼으니까 YX가 돼야 됩니다.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자, 이제는 이런 식으로 2단이 밑으로 나오고 3단이 밑으로 나오고 4단이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아까 밑으로 그냥 한 줄로 출력했던 이 최초의 코드는 대부분 작성을 해보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작성된 결과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보세요라고 숙제를 드리면 보통 코딩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사실 이 포문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내용은 파이썬뿐만 아니라 이거를 뭐 C 언어로 짜든 자바스크립트로 짜든 자바로 짜든 어떤 언어로 짜든 반복문이 동작하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쉽지 않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물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대부분은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걸 뭐 내가 난 이거 되게 이해가 안 가라고 해서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 보통 C 언어나 이제 다른 언어를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별표를 가지고 삼각형을 만드는 그런 예제가 있습니다. 지금 책에도 그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뭐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냥 한두 가지 정도만 예를 들면, 자, 일단은 파일을 또 하나 만들어서 03-5- star1.py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도 닫고, 자, 책의 내용을 잠깐 보면, 자, 포문으로 별짓기해서, 사실 저도 처음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저는 C 언어로 공부를 시작을 했던 사람이라 그때는 뭐 되게 오래됐죠. 그리고 뭐 수십 년 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별표를 정말 밤새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도 대학교에서 포문을 배울 때 이거를 시키시는 교수님들이 많다고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걸 왜 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별표를 찍는, 이 책에는 되게 다양한 별표를 찍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되게 주의 깊게 보시고, 이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기 전에 그냥 별표만 보고도 내가 어떻게 포문을 작성하면 이런 별을 찍을 수 있을까를 한 번쯤 그냥 막연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 별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포문을 작성할 때 생각보다 실제 실무 개발자들은 메모를 많이 합니다. 메모를 쓰는 사람도 있고 뭐 화이트보드에다가 뭔가 자기의 생각을 그냥 정리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를 막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자기만의 다들의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거는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은 개발자는 그냥 다 컴퓨터 코드로만 그냥 막 뚝딱뚝딱 작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고민하는 과정에 대한 노하우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모장을 써서 실제 볼펜이나 연필 같은 필기구를 이용해서 별을 그려보고 어떤 이 별 안에서의 규칙적인 패턴을 자기가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별은 자 일단 이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좀 단순한 편이죠. 요거는 자 별의 개수가 하나, 얘는 두 개, 세 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 행 번호를 보면 행 번호랑 뭐 0이겠죠. 0, 1, 2, 3, 4인데 자 행번호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하면 별의 개수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그대로 코드에다가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작성을 해보면 자 for 뭐 x in 자 range를 뭐 일단 5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나 별을 찍으면 되겠죠. 별. 근데 이 별의 개수는 곱하기 행 개수, 행이 지금 x죠. x 더하기 1만큼씩 반복을 하면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별이 나옵니다. 물론 조금 응용을 해서 인풋 행을 입력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자꾸 프로그램을 응용해 버릇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를 뭐 Q라고 할까요? Q 그러면 레인지는 Q가 되겠죠. Q로 해서 다시 실행을 해서 행을 만약에 10개를 입력하면 이렇게 10줄의 별이 찍히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한 예제를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면 자 요번에는 방금 그 별을 반대로 찍는 겁니다. 반대. 자 이 책의 내용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데 자 이 별만 봤을 때는 사실 이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는 게 또 정상입니다. 그래서 요 별만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데 자 이 별을 출력하기 위해 앞에 공백이 4개가 들어가고 얘는 3개, 2개, 1개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모장에다 그려보면 보이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거를 어떤 전제 조건을 다 글로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백 4개, 공백 3개, 공백 2개, 1개, 0개 자 이 경우에 별은 1개, 별은 2개 이런 식으로 카운트 증가가 하죠. 자 이거를 가만히 놓고 보면은 결국에 이 합은 다 5가 됩니다. 다 5죠. 다 5. 5는 얘 행 번호가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규칙적인 상황을 자꾸 자기가 찾아 버릇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 공백의 개수는 전체 행 개수에서 별의 개수를 빼면 4가 나오죠. 얘도 5에서 2를 빼면 3이 되고 5에서 3을 빼면 2가 되고 그래서 이 코드에 보시는 것처럼 행 번호에서 현재 별의 개수 아까 별은 처음에 아까 찍었었죠. 그 단순히 이렇게 생겼던 별은 이렇게만 해서 출력이 됐으니까 이 별의 개수를 빼주면 공백의 개수가 나오고 별의 개수는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된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설명을 듣거나 정답을 알고 나면 사실 별게 아닌데 이 정답이 없고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이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는 게 처음부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포문이 별표 찍으라고 만들어진 문법은 아니겠죠. 뭐 이거는 하나의 어떤 이 패턴에 대해 반복을 하기 위한 패턴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 뿐이고 실제 포문은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문법입니다. 물론 이 책에 나온 내용 정도는 다 한 번씩 작성해 보시고 고민을 해 보시는 걸 바라지만 꼭 이해가 안 간다 해서 너무 또 이게 나는 왜 이해가 안 가지? 라고 자책하시면서 소질이 없나? 이런 생각까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는 시간 그리고 충분히 내가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빨리 이해할 수도 있고 누구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하는 사람이 남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강좌에서 7장 함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